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 양평군 면장님, 정희철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만은 정신적 가혹행위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거죠. 이 정신적 가혹행위라는 것은 수사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모멸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모뿐만 아니라 이 양평군 면장으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모멸감을 느꼈다, 강압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평군 면장,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와서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의 진술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양평 이 면장의 사망은 단순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 수사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 이게 살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치사가 되는 거죠. 치사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 이걸 고문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적 가혹행위도 고문이다. 그러니까 몸을 갖다가 지지고 때리고 이것도 고문이지만 정신을 때리는 것도, 정신을 갖다가 지지는 것도 고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신적 가혹행위도 고문이기 때문에 고문치사 사건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유해는 고문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행위를 다 고문으로 봅니다. 유해는 신체적 학대뿐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고문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고문이라는 겁니다. 형법은 신체적 가혹행위만 고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유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사는 하나의 정신적 고문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고문치사로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우리 정희철 면장님이 숨진 사건을 두고 고문치사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와서 주목됩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엔과 국제 엠네스티가 정의 내린 고문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지난 2월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난 2일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양평구청 소속 우리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서 이거는 고문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0월 2일 조사를 받았죠. 고문치사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박용찬 위원장에 따르면 국제기구인 유엔은 198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고문 방지 협약을 채택하면서 고문을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처벌할 목적으로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신적 가혹행위를 고문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 불어라 이거잖아. 김선교 그 당시 양평군수가 너한테 시켰지. 양평군수가 너한테 시켰지. 양평군수가 김선교가 이런 했지. 김선교가 범인이지. 김선교하고 너 공모했지. 불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선교가 안 했다고 얘기해도 계속해서 김선교가 시킨 거 아니냐, 김선교가 여기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을 갖다 고문해가지고 김선교를 끌어들이려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 신체를 갖다가 지져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다른 사람 불어라 끄거나, 아니면 정신을 갖다가 고문을 해가지고서 김선교 불어라, 똑같잖아. 신체에 대해서 학대를 했느냐 정신에 대해서 학대를 했느냐만 다르고 똑같잖아, 구조가. 그러니까 이건 고문이라는 거지. 정신적 고문이라는 거지.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받아서 고문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행위. 딱 맞잖아.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따라서 박용찬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고문이란 수사기관의 육체적 폭력과 함께 정신적 가혹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혹행위를 고문으로 보는 추세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 물리적 고문은 육체를 파괴하지만 정신적 고문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박 위원장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가혹행위만을 고문으로 규정한 우리 형법은 인권 보호를 중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 더욱더 잔인한 대목은 숨진 양평 공무원에 대해 부검이라는 2차 살인까지 감행했다는 점이다. 부검했더니 아무것도 없다. 범죄의 혐의점이 없다.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야. 아니, 이 부검을 왜 한 거야?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죽였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한번 해본 것 같은데 부검을 했어요. 실제로 하니까 범죄 혐의점 없다. 뻔할 얘기를 갖다가 왜 부검을 해? 유족이 더군다나
반대를 했는데 유족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끝끝내 부검을 한 거야. 이것들이 말이죠 2차 살인을 했다라는 얘기야. 1차 살인은 이 정신적 고문을 통해 가지고서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또 자기들 멋대로 다시 또 이 부검을 했다는 거는 2차 이거는 살인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박영철 위원장은. 아니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내린 망자를 부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부검 결과 아무런 외상이 없다는 사실을 강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정신적 고문이 신체적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정신적 고문이기 때문에 그 신체에 아무것도 안 남은 거다. 육체적 고문이라면 물론 남겠지만 이건 정신적 고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협박과 강요 행각을 덮기 위해 부검이라는 2차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이 잔인함에 유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다. 분노한 박영찬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중기 특검에게 수사를 하라고 면허증을 줬더니 수사를 하라는 면허증을 줬더니 정신적 고문이란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특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범죄 집단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국민이 특검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검의 무차별 망나니 칼춤에 분노하고 있다. 특검을 향해서 오만방자한 폭주행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엄청난 경고를 때렸죠. 너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내 팔 못 봤느냐. 여기서 정말 망나니 춤을 추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말 국민 앞에 겸손해야지. 그 특검이라는 면허증 수사 면허증 하나 받았다 해가지고서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 그러다가는 그야말로 내 팔처럼 비참한 최후가 중요해요. 최후도 여러 가지가 있어. 자연사 하는 것도 있고 곱게 죽는 게 있는데 곱게 죽지 못할 줄 알아라.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자, 이 양평 위원장님 돌아가셨는데 이건 고문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신체를 뭐 때리고 물고문하고 그것만 고문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한 대 맞는 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정신을 두드려 맞으면요 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분은 33년간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직 면장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가지고 말이죠 수사관이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강요하고 해요하고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마지막 그 임계점이 무너진 거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다운 존중을 받아야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갖다가 개 돼지 취급하고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이게 존재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야. 존재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라고요.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이 바로 특검이다 이 말입니다. 특검은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검을 특검해야 됩니다. 정신적 고문 맞습니다. 고문치사입니다. 강신업 표입니다.